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터 빠르게 확산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30일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 코리아의 버즈워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닐슨 코리아 버즈워드라는 기관은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SNS, 포털 뉴스 사이트, 거기에 딸린 댓글들, 그리고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빠르게 확산하는 온라인 버즈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7월 첫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11주간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관련 게시글이 88만 2388건 작성됐다.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포털뉴스 댓글, 온라인 기사까지 합하면 100만 건 이상의 콘텐츠가 생성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관련 게시글 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직전인 7월 넷째 주에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를 하더니 최근 약 18,000건의 게시글만 확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부터 클리앙이나 보배드림 등 대형 커뮤니티 이용자를 통해서 불매 목록과 사이트, 불매 로고 등이 만들어진 후에 다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가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제 불매운동이 어딘가에서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전개했다라고 밝혔던 건데, 닐슨 코리아에서 보는 의견은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 구매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내려가야 하지 않냐. 그리고 더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완전히 소멸은 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멈추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일본 불매운동 이슈 소강기에 접어들고 있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들어서니까 다시 불매운동 버즈량이 상승하고 있다고 살짝 말을 바꿨는데, 각종 커뮤니티와 실생활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매운동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세부적으로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불매운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본 여행으로 21만 3,432건이었고, 일본 맥주가 그 다음 94,631건, 그 다음이 일본 자동차 73,54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4위가 의외로 일본 필기도구 63,894건, 5위가 일본 화장품 43,158건, 일본 식품은 3위나 4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6위 28,160건이었고요. 7위가 일본 카메라 23,64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가 11만 2,720건으로 압도적 1위였고요. 2위가 롯데 34,150건, 그리고 3위가 DHC 23,984건, 4위가 아사히 21,862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닐슨 코리아 분석 평론에서는 여름철 매출이 급락하고 큰 타격을 받은 일본 브랜드들은 가을 겨울 시즌을 맞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유니클로가 그렇죠. 여름철에 반팔 반바지 위주기 때문에 옷값도 싸고 하니까 원래 매출이 적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티셔츠나 바지는 물론 가디건이나 점퍼 같은 가격이 비싼 옷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때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끌어올려서 한방 역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들도 일본 브랜드 매출이 침체되면서 반사 이익을 누렸는데요. 여기서 일본 브랜드들이 연말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 국내 브랜드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의 매출이 살아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 스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9월 30일에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국산차의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무려 28계단이나 올라 28위에 랭크가 됐고, 그랜저도 27계단 상승해 5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달까지는 100대 브랜드에 들지 못했던 소나타가 급등을 해서 6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는 단 한 개도 100대 브랜드에 들지 못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가 77위로 전분기보다 7계단 올랐고, 지난해 잇단 화재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급락을 해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BMW가 일본산 브랜드의 부진을 틈타 96위로 순위권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100대 브랜드 조사 결과를 제가 다 받아놓긴 했는데 100개를 다 불러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참고자료로 보시면서 얘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항공과 여행 관련 브랜드는 대부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8계단 하락해서 31위,
대한항공은 무려 21계단 하락해서 48위가 됐고요. 여행사 1위 브랜드인 하나투어도 9계단 하락해서 24위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일본 여행만 가지 말자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항공사와 여행사가 이렇게까지 하락했다는 건 그동안 일본 여행을 엄청 갔다는 얘긴데요. 앞으로는 국내 여행이나 아시아 쪽, 동남아 쪽 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대부분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으로 99위를 기록하면서 아마 다음 달이면 100대 브랜드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후의 일본 브랜드이네요. 브랜드 스탁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가 국내 산업의 여러 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100대 브랜드에 들어간 일본 브랜드는 현재 99위를 기록한 유니클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100대 브랜드 차트를 완전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무려 8년 연속 브랜드 가치 1위를 이어간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삼성 갤럭시가 이번 3분기에서도 1위 자리를 유지를 했고 이마트와 카카오톡이 그 뒤를 이으며 2위, 3위 자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름이라는 계절 특수를 맞은 브랜드가 에어컨과 생수 쪽인데요. 삼성 무풍 에어컨과 LG 휘센이 각각 15위와 16위로 급등을 했고 제주 삼다수는 10계단이나 올라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을철에 돌입을 하는데 순위를 여기서 더 올릴 수가 있을런지요. 그리고 새로 100위권에 진입한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자동차들이 밀려나서 현대차의 소나타가 급등을 했고 쌍용차의 티볼리가 87위, 그리고 스타벅스가 89위, 치약 브랜드인 2080이 91위, 신한생명이 94위, 독일차인 BMW가 96위, SSG닷컴이 98위로 모두 7개 브랜드입니다. 일본 차들이 밀려나면서 국산차도 수혜를 받지만 가만히 있던 독일 차들까지도 상승을 했네요. 브랜드 스탁에서 조사한 이 100대 브랜드는 평가지수인 BSTI 점수라는 것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이 BSTI 수치는 총 230여 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 1천여 개를 대상으로 브랜드 스탁 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때 형성된 브랜드 주가지수 70% 그리고 정기 소비자 조사지수 30%를 합산해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평가 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참고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니클로나 렉서스, 아사히 같은 브랜드들은 한국에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도 올렸고 일시적으로 잘 나갔던 시절도 있지만 한국에 진출은 했지만 뭘 해보지도 못하고 철수해버린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일본 최대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 그리고 도토루 커피, 그리고 로손 편의점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이 브랜드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진출을 했다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바로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음 영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음에 자료를 좀 더 모아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진출은 했지만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린 일본 브랜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 진행 상황 및 중간 결과, 그리고 한국 100대 브랜드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맥주 없이는 모두가 발광할 것이다. 일본 황족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극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케다 츠네야스가 했던 말입니다. 최근에는 트윗으로 일본이 한국에 사과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일본이 전쟁에서 먼저 패배했다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일본 재무성의 모든 수출 품목 최신 통계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국 맥주 수출량과 수출액 집계만 나타낸 화면입니다. 10월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모두 0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맥주 수출은 0에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은 20만엔 이하로 수출액 집계가 잡혔을 때 수출이 이뤄져 봤자 수익이 나지 않는 선으로 보기에 국가통계에서 집계량을 쓰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215만원 이하의 수출액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다케다 츠네야스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맥주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체 가능한 품목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리뷰한 영상에서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도 팔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참에 맥주 수출도 규제하자고 말했었죠. 이 일본 네티즌이 원하던 대로 일본의 대한국 맥주 수출량은 0에 수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맥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수출을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일본 맥주 기업들은 세계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던 철저히 한국 수출 의존 형태였습니다. 맥주 소비 촉진이 있을 거라던 일본의 럭비 월드컵도 11월 2일부로 끝나버렸기에 이제 한국이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할 텐데 우리 민심을 다잡기엔 요원해 보입니다. 일본 최대 커뮤니티인 고찬네루 이용자 반응과 일본 트위터리안들의 반응들을 조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반응들입니다. 소비가 0에 가깝다니 이게 가능한 수치야? 예전엔 서울에 가면 무조건 슈퍼드라이를 마셨는데 이젠 매대에 있지도 않았어.
전면 근절이 가능한 분위기네. 자칭 애국자라 하는 다케다가 자극을 준 거야. 다케다가 맥주 전량을 근절시켰군. 한국의 일본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본이라면 시도해보지도 못할 단합력이네. 후진국의 특성이야. 한국이 후진국이면 일본도 후진국의 경계에 있다는 게 문제야. 어떻게 보면 저런 내외적으로 모두 단합하는 게 대단하긴 하다. 중국을 거쳐 재수입하고 있을 테니 한국의 소비량은 변화하지 않을 거야. 한국의 맥주 수출량이 더 높다는데 그냥 일본에 수출이 없어서 그런 것일 뿐이야. 맛이 없어도 심각하게 없지. 한국 맥주의 수요도 제일 한국인이 유일해. 그러고 보면 한국 맥주를 들어본 적도 마셔본 적도 없네. 맥주 관련 주식을 모두 걷어들이자. 이미 전량 매도한 지 오래야.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대로 한국과는 인연이 먼 나라가 되어준다면 좋겠어. 아사히 맥주는 지금 죽을 맛이겠네. 오다이바의 누런 거품이 안쓰러워 보일 뿐이야. 한국에도 크래프트 맥주가 있는 것 같기에 한 번쯤 마셔보고는 싶다. 필요 없다면 판매하지도 않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일 뿐이야. 맥주조차 마실 수 없는 빈공국. 럭비 월드컵에선 오히려 맥주가 동이 나서 부족했었지. 따라서 아무 문제 없어. 럭비 월드컵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째야.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식을 거라던 분위기가 오히려 장기화될 것 같네. 술은 몸에 무익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으로선 좋은 일이야. 한국이란 컨트리 리스크가 생긴 것이야. 일본 기업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해. 매장에서 일본의 맥주가 아예 사라진 거야? 아니면 재고가 있는 거야? 안 팔리니 매대는 다른 제품들이 차지했고 당연히 재고도 안 팔리고 있으니 폐기 처분 중이야. 공짜로 준데도 안 가져가는 거야? 실제로 공짜로 준 사례로 한국 뉴스에서 떠든 적도 있는데 그마저도 다 소진이 안 됐었어. 지난날까지 일본 맥주 수출의 60%가 한국이었어. 이걸 보고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여행에 가고 K-팝을 듣고 있는 일본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 우리도 한국 소주를 수입하지 말자. 진로나 막걸리는 적당히 먹을만해. 럭비 월드컵으로 한 해 수출량 이상을 뽑아냈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출 행태가 극적인 위험한 국가와는 장사하지 말자. 어차피 수출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네. 문제는 아사히만 해도 한국 수출량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은 파시즘에 내성이 없다는 걸 실감해. 한일 무역은 확실히 정체 국면이었지만 굳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야. 단교를 확실히 하자. 일본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네. 앞으로 10년 동안은 살가운 사이가 되지 못할 것 같아.